여러 단원이 있지만 지금 이 지수 첫 단원은 순수한 연산 단원이라서 사실은 연속되는 단원이거든요. 우리가 지수 함수할 때도 다시 복습을 했던 내용인 거고 로그랑 지수랑도 관계가 있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단원이라서 사실 여기는 아마 잘 풀려야지 정상인 거야. 연산은. 그래서 다른 단원보다 좀 더 잘 풀릴 거예요. 그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정말 기본적인 거는 하진 않을 거고 유형별로 좀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 이런 것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일단 9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거듭 제곱과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야. 16의 4제곱근.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뒤에 어떤 조건을 풀어라, 이용하라, 아무런 다양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걸 하기 전에 요것만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누구를 4제곱해야 16이 되겠니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16이 4제곱근은 몇 개여야 해? 질문 잘 들어. 몇 개여야 하냐고 물었어. 얼마가 되냐가 아니라 몇 개여야 해? 4개여야 돼요. 이유는 4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에는 4개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물어보는 게 다양할 수 있다고. 16의 4제곱근은 뿔마 2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왜? 2개밖에 안 말하고 있잖아. 다른 게 더 있거든.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근은 뿔마 2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이 4차 방정식을 실제로 너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라서 얘가 0이 되는 x가 뿔마 2 이게 실근 2개인 거고 이걸 직접 구하란 말은 거의 나오진 않지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거든요. x제곱이 마사가 되려면 뿔마 2i가 돼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허근 2개고 실근이 2개인 거였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숫자가 이건 지금 예쁘게 나온 거고 숫자가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15에 세제곱근 이걸 구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실근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누구를 3번 곱해야 15가 되겠니? 이걸 구하는 x값은 단순하게 봤을 때 양변에 뭘 해주면 3분의 1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얘는 그냥 x가 되고 얘는 15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이걸 다시 쓰면 3제곱은 15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x가 이거이면 이거 만족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여야 해? 3개여야 해. 그래서 이거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얘만 말하면 틀린 거야. 허근도 있을 건데 우리가 계산 못해. 근데 이거의 15의 세제곱근은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틀린 말이라고. 허근 2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근이 얼마입니까? 또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본다면 1개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해를 구하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이용해야 해. 그럼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y는 x세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유나야 알겠어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x세제곱, x5제곱, x7제곱 얘가 홀수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다 똑같아요. 반대로 짝수제곱이면 모양이 다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차함수랑 똑같아요. x2제곱, x4제곱, x6제곱 그래프는 다 이거라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게 뭔 말이냐? y는 15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라는 얘기인데 y는 15라는 숫자란 뜻이 아니고 y는 15라는 그래프는 직선을 말하는 건데 y 값이 15가 되는 점들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y가 15가 되는 점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합치면 하나의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이 바로 y는 15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겠네?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만약에 문제가 좀 바뀌어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이 그래프는 이미 그린 거고 y는 마이너스 15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녀석일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5여야 하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교점은 몇 개야? 한 개. 그래서 얘가 홀수제곱일 때는 이 값이 양수든 음수든 교점은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고 그럼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이거 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물어본다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했었죠. 이건 두 개의 그래프인 거야. y는 x4제곱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16이라는 녀석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교점이 몇 개야? 그럼 실근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만약에 이 근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저걸 계산을 해야 돼. 이 식을 누구에 관하여? x에 관하여 정리하기 위해서 양쪽에 4분의 1제곱을 취하면 되는 건데 다만 얘가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여기 2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 교점의 x값인 건데 왼쪽에도 있잖아. 반대부호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구하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신경 안 써도 되고 개수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누구의 몇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줘라는 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데 얘가 짝수 제곱근이었어. 얘가 짝수였을 때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서 위로 지나갈 때는 교점이 두 개지만 아래로 지나갈 때는 교점이 하나야. 언제 이렇게 되겠어? 얘가 만약에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5였어. 그럼 마이너스 5는 이렇게 아래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없다고요. 그럼 실근이 없는 거다라고 봐야 돼. 이해되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그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정말 해서 안 되는 건데 루트 36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근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혹시 너무 복잡한가? 그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36이 6의 제곱이라는 게 보일 수는 있는데 얘를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루트 36은 얼마인 거야? 그냥 6인 거야 이거는. 6의 4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누구를 4번 곱해야 6이 되겠니? 라는 건데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거의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인 거예요. 2개. 근데 양수인 근은 1개가 되는 거라고. 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교점의 x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x는 6의 4분의 1제곱 4제곱근 6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됐어? 혹시라도 음수인 근을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거듭제곱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55번, 56번 문제인 거거든요. 얘가 제일 중요한 필수 문항. 그리고 56, 57, 58까지도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야. 58번까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 갔죠? 이거는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어설프게 푸는 거 다 구하지 마세요. 내가 이따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이거는 58번까지는 너희들이 직접 구해보고 답을 맞춰보세요. 알겠죠? 괜찮겠니?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유형.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같은 문제는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지나? 너 존다 그러다가 허리 좀 땡기고. 자, 59번 같은 문제는 거듭제곱을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내가 거듭제곱의 계산이 나올 때마다 너희는 눈에 얘기하지만 이거 막 계산을 하래. 막 이런 거 막 계산하래.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미수가 같아. 그럼 제일 좋은 건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제곱근을 뭘로 바꿔? 지수로 바꾸라고요. 그럼 얘를 지수로 바꾸면 3의 2분의 1제곱. 얘 지수로 바꾸면 3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 뭐 해줘? 더해줘야 돼요. 그럼 얘끼리 더하면 3의 2분의 1과 3분의 1의 합이 될 거고
3의 6분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수 문제는 거듭제곱 문제가 나오면 지수로 바꿔놓고 계산해 주세요. 그래야 쉬워요. 되겠니?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래도 기억이 좀 날 거라서 내가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문제 유형이 어디까지인 거냐면 유형 4번에 있는 65번까지야. 괜찮아? 자, 그런데 유형 70번 문제를 볼 건데 유형 70번 문제 내가 좀 다르게 좀 더 어렵게 복잡하게만 해볼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 루트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곱하기 잘 보세요. 3제곱근 또 여기 a가 있고 여기는 곱하기 4제곱근 a 이렇게 있어요. 이걸 정리하래. 간단하게 정리하라는 얘기야.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가장 기본은 제곱근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걸 지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제곱 바꿀 수 있죠. 그럼 요 부분만 빨간색 표시할게. 요 부분만 지수로 바꾸면 누군가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a는 어떻게 돼? 그냥 쓰는 거죠. 곱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굴 바꿀 거야? 3제곱근을 지수로 바꿀 거야. 얼마에 바꾸면? 3분의 1제곱이니까 괄호하고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a는 숫자니까 a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4제곱근 a가 있는 거잖아. 요 4제곱근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지수인 4분의 1제곱 바꾸면 되는 거고 미수가 얼마인 거야? a인 거고 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될까? 괄호 바깥의 것부터 먼저 해야 돼? 안쪽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안쪽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 합치면 요건 a의 1제곱인 거라서 a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죠? 요거 합치면 얼마 돼요? a의 4분의 5제곱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누구야? 노란색 거듭제곱 3분의 1제곱인 거고 그 앞에 흰색 a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이거에 2분의 1제곱인 거죠. 색깔로 구분하지 않고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막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다시 또 계산해 볼게. 요거 노란색만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12분의 5제곱 되죠. 그러면은 여기 a에 다시 a에 12분의 5제곱이 있는 거고 바깥에 2분의 1제곱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럼 다시 괄호 안에 거 합치면 a에 1제곱이랑 12분의 5제곱을 합치는 거니까 12분의 17제곱이 되는 거고 이 전체의 2분의 1제곱을 계산해라. 최종적으로 답은 얘네들끼리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7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얘를 답지 보니까 얘가 없던데요? 왜냐면 4분의 17제곱은 결과적으로 얘는 4와 4분의 1인 거잖아. 맞아? 그럼 정리하면 a의 4제곱이랑 a의 4분의 1제곱인 거고 a의 4분의 1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4제곱근 a로 바꿀 수 있어. 최종 답은 얘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같은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일 때만 가능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것 따로 요것 따로 요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이게 얼마 될까? 이거 얼마 될까? 정리하면 a의 2분의 1제곱 끝.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 2분의 1제곱이죠.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 굳이 쓴다면 a의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인데 어차피 이것끼리 곱하는 거니까 바로 쓰잖아. a의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면 a의 6분의 1이겠죠. 마지막 거는요. a의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다 곱하라는 얘기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내가 뭐 계산 잘못됐나 본데? 4분의 17하고 24분의 그러네. 그거 봐, 나도 틀리죠? 24분의 17이었어요. 나도 틀려. 계산이 복잡한 걸 어떡해.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를 곱하는 거니까 A에 지수끼리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 더하면 통분하면 24분의 17 이렇게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될 것 같으면 체크해 두시고 다음번 다시 살펴보시라고. 이건 기본 유형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언제 쓸 수 없느냐? 이 안에 더하기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해. 근데 더하기로 중간에 한두 개가 섞여 있는 거 나올 수가 없어. 누가 해도 계산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얘들아 봐봐. 70번, 72번, 72번 같이 보세요. 그 문제를 보시면 거듭 제곱하고 A하고 또 A 안에 거듭 제곱인데 어때? 다 어떻게 되어 있어? 붙어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70번 풀어보세요. 노력이 없어. 괜찮죠? 너무 쉽죠? 막 빨리 풀고 싶죠? 쉽잖아요? 쉽잖아요. 5명이 되는데 대답 아무도 안 해줘. 자, 6번 가볼게요. 이 6번 유형이 사실은 처음에 풀라고 좀 어렵게 느껴질 건데, 잘 보세요. 이 6번 유형은 내가 조금 이따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풀어볼게요. 몇 번이냐면은 74번. 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유형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계속 변형돼서. 근데 이거는 외워서 풀 수가 없어. 문제마다 좀 달라. 처음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 좀 꽤나 조심스럽게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에이,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겠다. 이건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건데, 자, 2의 5제곱이 A이고, 3의 2제곱이 B래요. 문제 바꿔볼게요. 6의 20제곱 값을 A, B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 값이 A, B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을 일부를 쪼개서 얘와 얘가 들어가는 모양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 대입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관찰. 왜 아무도 안 따르면 못생긴 거야? 따라합니다. 관찰. 누가 안 따래? 관찰이야. 숫자들을 관찰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수로가 되게 중요해. 관찰 좀 돼요. 누구랑 뭐가 좀 반복되고 중복된다 이런 게 좀 보여요? 숫자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어. 뭐하고 뭐가? 그래서 관계가 보여. 이게 지금 네가 힘들었던 거야. 관찰. 뭐가 보여야 돼? 안 보여? 보여야 돼. 해봐야 돼. 규리야, 뭐가 보여? 여기는 숫자가 2, 3, 2, 5, 6, 20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 관계가 좀 보여야 된다고. 유나야, 뭐가 보여? 봤어요? 잘했어요. 미수가 2, 6, 3인데 2랑 3을 곱한 게 이 6이잖아요. 모든 문제에서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관찰. 그럼 얘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6을 2 곱하기 3으로 바꾸고 이거의 20제곱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어떻게 안 될까? 얘랑 얘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얘를 2의 20제곱, 3의 20제곱 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4제곱 해주면 20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양쪽에 4제곱 해주면 2의 20제곱은 A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끝이야. 3의 2제곱이야. 3의 20제곱이야. 여기다 뭐 해주면? 10제곱 해주면 3의 20제곱은 B의 10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가 B의 10제곱입니다라고 바꾸면 끝인 거야 이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뭔가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관찰 숫자가 20제곱이랑 5, 20제곱이랑 2가 관계가 그닥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문제가 만약에 억지로 되는 문제야. 6의 4제곱을 구하래.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인데 얘보다 더 작네. 휙. 안 되죠? 그럼 어떡해? 찍어? 쟤를 살짝 변형시키면 돼요. 2의 5제곱은 A2를 어떻게 변형시키면 되겠어? 어떻게? 안 보여? 2의 5제곱은 A다를 어떻게 변형시키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 지수를 없애는 거야. 얼마에서? 이렇게 하면. 그럼 얘가 얼마 되는 거야? 얘 2예요. 그럼 2는 A의 5분의 1제곱인 거라고. 그쵸? 이제 뭐 하면 돼? 우린 2의 4제곱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 양쪽에 뭐 해줘? 4제곱, 4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A의 5분의 4제곱 끝. 3의 제곱이 B예요. 이건 쉽네. 그냥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제곱하면 되니까 이건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얘도 처음부터 어떻게 해? 3은 B의 2분의 1제곱이고 3의 4제곱은 4제곱, 4제곱, 4제곱 취하면 되는 거니까 B의 제곱이 된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정리하는 요령과 관찰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풀릴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가보면 77쪽에 보이시죠? 자, 이거는 내가 먼저 안 해줄 거야. 이따가 너도 계산해 볼 건데 49는 7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뭔가 좀 더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지수끼리 먼저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미수가 똑같아졌다면 미수가 똑같은 게 곱하기로 연결된다면 덧셈 뺄셈을 합칠 수 있을 거니까 그 순서대로 계산을 해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유형 8번에 82번인데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하거든. 곱셈 공식을 까먹어서.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은 알죠? 거기 밑줄, 거기 유형별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곱셈 공식이. 그 곱셈 공식을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보고, 아, 맞다. 이제 기억났어. 이건 거짓이고요. 안 보고 너희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그걸 쓸 때 이렇게 해주세요. A, B로 하지 마시고, 네모, B로, 네모와 세모로 바꿔서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네모, 세모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런 거야. 네모 세제곱, 세모 세제곱이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네모 세모의 합을 네모 제곱, 네모 세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네모 세모로 외우세요. A, B로 외우지 말고. 왜? 여기서 우리가 지수 문제 풀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이런 게 나와.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뒤에 곱해지는 값이 3의 3분의 2제곱 얘를 제곱한 거죠. 마이너스 3의 3분의 1 2의 3분의 1 더하기 2의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로서 이 공식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값은 네모와 세모를 각각 세제곱해서 합치란 얘기인 것이니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 3. 얘를 세제곱하면 2. 그 둘을 뭐하래? 더하래. 그래서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네모 세모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 지수로 되어 있는 복잡한 값들도 그냥 숫자 네모야, 숫자 세모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입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인 거야. 이해갔니?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5가지 곱셈 공식들은 기본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유형 9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유형 9번을 풀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x와 x의 이거 기억나냐? x분의 1이 만약에 5래요. 3이래요. 이거 이용해서 x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힌트 드릴게요. 이거는 중3 과정인 건데 양변을 제곱해 볼게. 이렇게. 자, 그럼 좌변을 전개해 보면 얼마가 되죠? x제곱 더하기. 그럼 뭐야? 2랑 이거랑 이거 다 곱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곱하면 얼마야? 1. 거기에 2 곱하면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값이 얼마다? 9야. 우리 이거 구하자면서.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서 얘를 제곱한 9에서 여기 상수위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이거 전개 괜찮아? 아니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 얼마예요? 네모 제곱 그 다음에 이 네모 세모 그 다음에 세모 제곱이잖아. 얘가 x였던 거고 얘가 x분의 1인 건데 여기에 x랑 x분의 1 곱하면 얼마 돼 얘가? 1. 그래서 1 돼서 얘가 2만 남는 거라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라고.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문제를 안 쓰고 x랑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더한 게 3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중요한 게 뭐야? 얘랑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이걸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온다고. 얘를 제곱하면은 9인데 그 9에서 이거랑 숫자 2를 곱한 거를 넘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하면 똑같이 7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이제 얘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똑같은 문제야. 봐봐. 이걸 더한 게 3이다 라고 나와. 그리고 뭘 구하래? 둘 중에 하나 구하래. 보통 뭘 구하냐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는 거야? 각각을.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를 제곱하면 얘고 얘를 제곱하면 얘인 거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얘를 제곱하면 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얘를 뭐 해줘야 돼? 제곱 같이 이렇게.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얼마든지 제곱하면은 x1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랑 이거 다 곱하면 여기는 1 되는 거니까 2만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9다. 그럼 이 넘기면 똑같이 9 빼기 2라고 답이 나오는 거라고. 똑같이 나와요. 이걸 너희들이 풀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중등 과정인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고등 과정에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봐봐. 얘는 머릿속에서 뭐라 생각하냐면 얘는 얘를 세제곱하고 얘를 세제곱한 게 얘네들인 거야. 어떤 공식 이용해야 돼?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바꾸면 x의 2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더한 거에 뭘 곱하라는 얘기야? 미안해. 이거에 뭘 더하는 얘기야? x의 2분의 2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그리고 빼기 얘네들을 곱한 거 얼마? 곱한 거 얼마? 곱하면 얼마야? 둘 1 알죠? 이거 계산하는 얘기야. 근데 얘가 얼마랬어 문제에서? 얼마랬어? 3이었잖아 얘가. 요거 두 개 합친 게 얘잖아요. 얼마래? 7 7에서 1 빼면 6 6, 3, 18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동일한 건데
지수가 분수의 꼴로 나와서 너희들이 헷갈려 보이는 것 뿐인데, 그냥 이걸 하나의 숫자처럼 보시고, 얘는 이거의 역수라고 보시고, 얘를 제곱한 거랑 세제곱한 거를 더하라고 했을 때 계산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됐어요? 이거 필수 유형입니다. 그게 유형 9번인 거야. 됐죠? 자, 유형이 좀 몇 개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옆에 있는 10번 문제까지 할게요. 유형 10번 문제를 보시면 90번 문제예요. 문항 번호는 4의 x제곱이 5였을 때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2x. 이거 규리가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규리야,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 문제.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징그러워. 얘가 뭐 분수도 있고 마이너스고 너무 징그럽잖아요. 못생겼어. 그죠?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져? 그 2x를 그렇지. 왜 2의 x에 곱하죠? 이유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지수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해야 돼요. 근데 음수인 지수의 역수는 마이너스가 없는 녀석인 거야. 얘를 없애주는 방법은 2의 x제곱을 곱해야지만 없어지는 거야. 방법이 이거 하나야. 그래서 여기 전체에 2의 x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기억 잘하고 있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곱하면 1. 얘랑 얘 곱하면 2x제곱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2의 2x제곱. 다시 얘 곱하면 똑같이 2의 2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왜? 괜찮아? 얘가 누구 말하는 거야? 2의 2x제곱이에요. 이게 5예요. 얘가 5라고. 5 더하면 6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음수인 지수를 없애야 돼. 근데 언제만 없앨 수 있냐면 분수꼴일 때만. 분수꼴일 때는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쪽에만 절대로 곱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예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에 사실 이제 뒤에 유형 12번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지금 칠판이 없어서 여기 유형 10번까지인데 여기까지에서 이걸 기본으로 뭔가가 더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지수단위 다 동일한 거고 더 이상 추가 내용이 크게 없어. 이건 너희들이 연습하기 나름인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은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 대표 문항을 일단 싹 다 풀어볼게요. 대표 문항은 내가 다 풀어준 거 당연히 풀릴 거고 그게 다 풀렸으면은 유사 문항 하나씩까지 더 푸세요. 그 밑에 있는 유사 문항까지 한번 더 풀게요. 알겠죠? 시작. 두 가지 유형 남았고요. 이거는 프린트로 나갔던 유형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일부러 이거 먼저 하는 거야. 프린트를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겠죠? 할 수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 유형 1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는 로그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뭘 구하고 싶어지냐면 x하고 y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x하고 y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식에서 x랑 y를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야 돼. 가보자. 3의 x제곱이 6이었어. 이거 로그로 바꾸는 거 혹시 기억나요? 바로 요 미스인 3을 오른쪽 넘기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x는 로그 3의 6이었어요. 이게 익숙해야 돼요. 그럼 x가 구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y는 로그 2의 6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답은 뭐냐면 x에다가 얘네들을 y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이 얼마가 되냐면 로그 3의 6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6분의 1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값이 너무 복잡하잖아. 얘를 정리할 수 없을까예요. 현우 알겠어? 이거 바꿀 수 있니? 없니? 물은 안 되죠. 알 건데 유나. 로그 6의 3 그렇지.
미수하고 진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뒤집을 수 있었어요. 기억나? 복습해. 당신 나랑 이거 하다가 말았어. 이게 밑변환 공식이라서 로그 A의 B는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은 겁니다. 기억나? 그럼 다시 얘를 만약에 미수가 내가 원하는 C로 바꿀 거야. C로. 미수를 C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였거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C에다가 B를 넣으면 로그 B의 B는 1 되고요. 그럼 로그 B의 얘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응용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미수랑 진수를 뒤집으면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익숙지 않죠? 너 오늘 이거 따로 추가 다시 해와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로그 6의 3으로 바꿀 수 있고 로그 6의 2로 바꿀 수 있어. 오! 미수가 똑같고 더하기니까 로그 6의 얼마야? 왜 아무도 안 해줘? 다 너무 쉬워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그를 이용한 문제풀이법이야. 좀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 문제는 이 방법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는데 관찰이야. 여기 x, 여기 x분의 1.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x를 x분의 1로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방법은요. 3의 x제곱이 6이었잖아. 여기 양변에 뭘 취해줘? 그렇지. x분의 1, x분의 1 제곱을 취해주면 얘 없어져서 3만 남고요. 6의 x분의 1 제곱이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x분의 1을. 다시 여기에서도 양쪽에 y분의 1을 취하면 2는 6의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미수가 같은데 지수가 달라. 얘네들을 더하고 싶어.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요. 곱하면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로 바뀌고요. 얘네들을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6이 되겠죠? 이게 같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것만 알고 싶은 거야. 양변이 6, 6 똑같네? 여기 지수 얼마야? 1이네? 1이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둘 다 알아야지만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고요. 혹시라도 여기 값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그럼 얘를 너희들이 가짜로 그냥 K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또 돼요. 이건 꼭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X, Y를 직접 구하지 마시고 분수꼴인 지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유형 12번을 보시면 세수가 나와 있어요. 루트 2 3제곱근 3 6제곱근 6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 나왔거든요. 기억나야 돼요. 나요? 뭐였죠? 미수가 통일됐으면 미수를 통일시키면 되는데 미수가 통일되지 않으면 지수를 통일시켜라.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에서 지수를 어떻게 통일시킬 거야? 통분 2, 3, 6, 6으로 통분하면 얘가 얼마 돼? 2의 6분의 3제곱 3의 6분의 2제곱 6의 6분의 1제곱인 거잖아. 통분 6분의 1로 만들어. 얘를 2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 3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으로 본다면 지수가 다 똑같아졌죠. 그러니 미수를 계산해야죠. 얘는 8 얘는 9 얘가 제일 큰 거겠지. 그 다음에 얘가 9 그럼 얘가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는 오히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 풀면 되는 거야. 거의 다 끝나가요. 애들 아직 안 끝났는데, 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수. 너희들 시험 보면 어디까지 것 같아, 보통? 보통은 삼각함수 앞부분 조금까지 들어가요. 삼각함수가 다 들어가죠. 삼각함수 앞부분까지 들어가. 그럼 이 책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수 오늘 하고 있는 게 1단원이거든? 5단원까지 있어. 그러니까 5단원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 양 정도를 5번 하면 되는 거라고요. 양이 많아, 적어? 적어야 많아, 느꼈을 때. 많아? 적지 않아? 안 많잖아. 많아? 그리 많은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기본 문제 생각해가지고 이걸 다 곱씹어서 계속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대충 풀고 또 넘어가면 또 까먹어요. 까먹는 이유는 다시 복습을 안 해서야. 사람마다 복습하는 기준은 다를 건데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복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복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까먹었네요. 어렵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다들 아실걸요? 지금 나랑 했던 이 유형 자체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만에 끝났어. 한다는 예를 들면. 그럼 욕심부리면 오늘 같은 수업을 5번만 하면은 전체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거잖아. 그럼 사실 한 2, 3주 만에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다고 가정하니까. 이 정도로 느낀다면. 2, 3주 만에 내신 대비가 끝나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 내도 수능 뭐 어디 간다며. 수학여행 간다며. 그거 빼먹고 하면은 그럼 뭐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는 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월 3주차까지는 해서는 끝내면 더 좋고 안 되면 이제 뭐야? 마지막 수까지 끝내면 기본 난이도의 문제가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내신 대비 들어가서 좀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익히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가도 계속 똑같은 거 풀고 있을 거야. 왜?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늘상 그렇게 해왔잖아. 내신 대비를 들어가서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교과서는 원래 얼마 만에 풀어야 돼? 교과서 맘먹으면. 그냥 하루 만에 다 푸는 거야. 원래 교과서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근데 교과서를 하루 만에 못 푼다? 아, 기본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냥. 이걸 방학 동안에 익히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약간 부족하잖아.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익혀야 된다고요. 3월달을 넘기면 안 돼요. 3월달 이내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내가 다 풀 수 있게끔 각정하고 덤벼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 복습할 때도 학교 가서도 조금씩 보시고 과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선우 가지고 진짜 이렇게 끄덕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너무 이뻐. 오늘 이쁘다. 왜 끄덕임이 없어? 절레절레 하고 있어.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물어볼게요. 마지막 13번 유형이 실생활 문제인데 실생활 문제 나랑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니 없니? 있어요. 근데 이 실생활 문제가 요즘 출제율이 너무 낮아. 학교에서 조차 잘 내지 않아. 할 줄 아니 이거? 너는 풀어. 과제를 좀 풀긴 푸는데 되게 쉽거든요. 실생활 문제는 가운데 식이 있어요. 그 위에 말이 막 있어요. 문자와 함께. 이걸 지문 1이라고 하고 이 밑에 또 지문이 있어요. 자, 문제 보세요, 얘들아. 지문 1을 읽고 순차적으로 읽는다.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애들아, 이 가운데서 너희들 처음 보는 식이 나올 거야. 뭐 아무 상관없어. 근데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말 이해 갔어요?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라.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상수는 그냥 냅두면 되고 변수에다가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 집어넣은 숫자가 어디냐면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 그 숫자가 x인지 y인지 z인지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는 거야? 이 설명이 나와 있어. x, y, z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나와 있어. 끝. 그리고 식을 만드는데 식이 한 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두 개가 필요할 때도 있어. 그럼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하면 돼. 자,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너희들 문제를 풀려면 되게 거창해 보이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V2 나도 예전에 이 공식이 뭔지 몰라. 처음 봐. H1분의 H2가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 우치수가 난리 났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공식 우리 계산할 수 있냐고요.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괜찮아? 자, 여기다 문제 봤을 때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첫 번째 숫자가 얼마야? 6m와 24m 보이시죠? 단위가 길이잖아. 그럼 여기 6이 여기서의 숫자 6이랑 숫자 24m가 이거야. 여기 문자 중에서 어디에 대입하면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약간 찍어도 돼요. 아니 문제가 근데 뭐냐면 맨 위에 써있어. 지면으로부터 H1과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V1과 V2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6과 24는 누구 있어요, 여기서? 그래, 나와 있잖아. 그 길이가 높이로 나와 있으니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로 써 있잖아요. 그럼 H1이 6인 거고, 얘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어려워? 이게 왜 어렵지? 그랬을 때 풍속이 얼마래? 3과 9래요. 3하고 9가 누가 말하는 거야? V1, V2 이거 말하는 거라고요. 집어넣었어요. 끝난 건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만 얘는 6분의 20대가 4죠. 4. 그럼 4에 2-k분의 2제곱은 곱하기 3은 9인 건데 오 약분 그럼 3이 안 돼. 괜찮아? 그럼 얘가 3이다 이 얘기인 거네. 근데 얘들아 이 K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3의 거듭 제곱이 3 되는 건 좀 애매하잖아. 그죠? 일단 냅둬 그럼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걸 만약에 K에 관하여 정리하면 K 값이 9해지는 건데 그러려면 로그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냅두라고. 뭐지? 모르겠어. 냅두다. 됐어?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 어디 5m와 80m 나와 있죠. 5분의 80m. 여기에 2-k 2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풍속이 A와 B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A, 여기는 B. 이거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분의 B를 구하래. 그럼 A분의 B. 이거 16이네. 16에 2-k 제곱분의 제곱. 이거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이거 구하라고.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질문입니다. 얘랑 차이점은 16이 4의 제곱인 거잖아. 여기다 뭘 해주면 얘가 되겠어? 제곱. 이 전체 제곱해줘요. 얘만 제곱해야 돼? 얘도 제곱해야죠. 그럼 얘는 9잖아. 얘가 얼마다? 답 이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문제 식이 나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야. 그 숫자들이 누구에 대입하면 될지를 위에 거를 보고 찾는 거지 여기는 풍속, 높이 이거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정풀이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